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지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한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많은 행사들이 치러졌죠. 이런 행사를 통해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편으론 영웅들의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요.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 10명 중에 8명은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최저 생계비의 절반도 되지 않죠. 또 전국 지역 보훈 수당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노후를 버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기억을 품고 삶을 잇는 호국 보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지역 국가유공자 현황과 보훈의 의미, 또 제대로 된 예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호국 보훈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6월에 현충일도 있었고 6.25도 있어서 때마다 태극기 개항을 했는데 갈수록 태극기 개항한 집들이 찾기 힘들더라고요. 다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나 전쟁의 아픔이 잊었나 싶어서 속상했고요.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데, 참전수당이라고 정부가 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고 전북과 지자체에서 또 주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고, 특히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목숨을 걸었던 분들인데 이들을 우리는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 게 맞나, 후손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6.25나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게다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게 생활한다는 뉴스도 많이 봤거든요. 남은 여생만큼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나라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집 가까이에 있는 호국기념시설이나 전쟁기념관을 찾아보면 이런 공간에서 우리 역사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게 결국은 실천하는 호국보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시설도 정비하고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호국 보훈의 실천과 예우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몰 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의 김영도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월남전 참전자회 전북지부의 고광남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6.25 참전유공자의 이재윤 전북지부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겠고요. 또 전북 동부보훈지청 신경순 지청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말로는 많이 합니다만 과연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감사의 마음은 얼마나 들어있고 현실적인 예우는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들은 현재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올해 현충일은 70주년이었고요. 6.25 전쟁 75주년이 됐습니다. 희생 이후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호국 보훈이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 특히 젊은 세대, 이분들에게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국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이 만들어온, 지켜온 이 국가가 이제 선진국 10위 안에 들어있다는 이 현 주소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말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도 지부장님 먼저 좀 말씀 나누시죠. 사실 김영도 지부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방송 전에도 또 말씀 나눴습니다만 너무나도 아파서 어떻게 전몰 군경유족회가 되셨는지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 보훈의 의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전몰 군경유족회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선 단체 소개부터 좀 하면은 좋습니다. 이 전자가 싸울 전자입니다. 예. 그리고 몰자가 죽을 몰자인데. 그럼 전사유족회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알아들 수가 있는데 왜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한 사람씩을 얘기할 때는 전사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몰자를 쓴답니다. 집단적 의미로 예, 봐야 예. 되겠군요. 그래서 뭐 예. 몰살 글 때는 몰자를 맞습니다. 쓰잖아요. 예. 그 죽을 몰자인데 그래서 전몰 군인과 경찰 그렇죠. 유족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단체는 그 이제 6.25 전쟁 또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분도 저희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유족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영도 지부장님은 6.25 예, 예, 참전 그렇죠. 용사셨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그 당시에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나이가 이제 한두 살, 대부분의 그 6.25 유자녀들이 나이가 한두 살 때입니다. 예, 그때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태어나셨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한 번도 못 불러봤고 예. 못 봤고 아버지라는 호칭마저도 예, 불러보지 못하고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죠. 2살 때 전사하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25, 아휴. 어머니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예, 말씀을 읽기가 어머니는 쉽지 비참하게 않습니다. 돌아가셨죠. 예, 예. 벌써 오래전의 일이고 이렇게 우리 김영도 지부장님이 108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아마 이야기로 전해 들으셨어요. 네, 그럼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 가슴이 먹먹할 정도입니다. 살아온 시간은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부장님 보훈 이런 이야기가 남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이나 국가 보훈은 그 6월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호국 또 이 국가 보훈은 과거, 현재 또 미래에도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나라가 존재하는 한 국가 보훈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그 6월 달에 뜻깊은 그 달을 보냈지만은 우리가 안보 의식 차원에서도 우리 보훈 가족들에게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예.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요.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나 국가에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특별히 보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글로만 배우고 시험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1910년 뭐 경술국지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을 써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 시작 3.1운동 해방 6.25 4.19 5.18 이렇게 어떤 사건 중심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사건 속에서 어떤 분들이 희생당하셨는지 그로 인한 우리 국가가 얼마만큼 힘들어했는지 그래서 이만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모른 채 중심에 두지 않은 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영도 지부장님이나 우리 고강남 지부장님을 모셔서 더욱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월남전 참전자의 전북지부 고강남 지부장님은 직접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시고 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예. 저희 그 월남전 참전 배경을 보면요. 예. 예,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예. 일으켜가지고 미국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시급히 개선돼야 될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 및 이제 군사 원조가 필요하고 예. 그래서 그 절실했던 시기로 이제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먼저 손들고 먼저 파병하겠다 제안했죠. 제안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피를 그 전쟁이라는 게 그 나무나라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 그 동남아시아 그 뭐 거기 한 번도 우리 그 시대 때는 초군 목표의 시절이었고 예. 주간 그릇도 그 한 끼, 세 끼 중에서 한 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인데
대통령이 이제 그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 운동도 나중에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정부 이제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예. 월남 땅이라고 하는 데를 생소한 데를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거기 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적하는 바는 실현이 됐고 예. 우리는 그렇게 32만 5천 명이 참전해서 예. 거기서 희생자가 무려 5,099명이나 사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도만 해도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546명입니다. 예.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부상자는 저는 이제 의무참모부 이제 그 의무계였기 때문에 의무 중대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그 앙케페스 전투 같은 그 전투에서 그 유명한 그 야구 제일 유명한 전투입니다. 앙케페스 전투가. 근데 이제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638 고지라는 데를 점령해가지고 계속 차량 운송 차량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급이 끊겨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이제 그 전투에서 다리가 이제 잘려와서 이제 그 저 병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 인근에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에 이제 완전히 부상자가 이렇게 그 수용일 못하니까 의무 중대 내무반으로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잘렸거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이 서로 길이를 재보면서 나는 너보다 조금이라도 덜 잘렸다. 처음에는 이제 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영화 배우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출연했던 영화를 보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사실 8년간 32만 5천 명의 우리 젊은 육군 군인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파병을 가서 5,099명이 돌아가셨고 또 부상자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또 살아오신 삶은 그에 맞는 예우를 또 받고 있을까요? 여러 살펴봐야 될 내용이 참 많아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모시는 것 같아서 참 이것도 참 죄송합니다. 늘 모실 때마다 자주 뭐 보훈이라고 하는 게 6월 한 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 12달 항상 국가의 이 안전과 국가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이 보국이라고 하는 이 보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느껴야 되는데 그나마 이번 호국 보훈의 날 맞을 때라도 살펴보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지부장님의 이 전몰 군경 유족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 2살, 3살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지금 이제 벌써 75주년이 됐으니까 75세에서 80세 사이가 많이들 되시겠군요. 예, 그렇죠. 힘들게 사셨죠.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서 어떻게 사셨어요? 어렵게 살았죠. 제가 어려운 것이 뭐였었냐면은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근데 그때 시기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더부살이로 살고 있고 이런 처지에서 원호 대상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하고 놀지 말라고 자는 아버지도 없다고 이런 소리 할 때는 진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운동회 때 다들 부모들 다 옛날에는 다 같이 왔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 또 학교에서 뭐 돈 내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여기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요. 돈 얘기 또 나 선생님이 이것만 일단 월사금부터 내야 되고. 월사금은 그때 당시 면제가 됐는데 따로 이렇게 걷는 돈들이 학교에서 국가유공자니까 그나마 수업료는 면제가 됐고. 그렇죠.
근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골로 청소는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남어 너 청소해 네가 해. 그럼 화장실 청소, 교실 청소는 아주 다 맡아놓고 하고 우리들 그렇게 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그 부모 잃은 유자녀들끼리 모임을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어땠냐? 친척이 없는 애들은 고아원으로 다 가잖아요. 그나마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우리 김영두 지부장님은 계셔서 그렇지. 큰 집 작은 집 전전긍긍하면서 사셨는데 그러게라도 자랐고 어렸을 때 또 이웃집에서 또 젖동량이라도 해서 이렇게 젖 먹고라도 컸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아원에 들어가 가지고 고아원에는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율이 있잖아요. 그걸 못 버티고 나가서 한다는 것이 이제 구두 닦기 또 뭐 넝마주의, 신문팔이 아주 그런 것은 맡아놓고 다 우리 유자녀 고아들이 다 그거 한 거예요. 당연히 가난하니까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환경이 사치에 불과했죠. 저희한테는 학교를 배움이라는 것은 다닌 것이 사치다. 사치로 불과했고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자녀들이 너무나 못 배웠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바친 제일로 큰 희생자들이 대우는 제일 못 받는 이거 진짜 불공평하고 나는 보훈부에다도 늘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손가락 한마디 잘린 사람들하고 보다도 보상금을 덜 받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6.25 전쟁, 월남전 전쟁사를 이야기하려면 뭐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실제 참전자 또 유족회 분의 살아왔던 이야기는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살아남은 사람들의 또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공영 지부장께는 잠시 후에 더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6.25 참전 유공자회에 또 이재윤 전북 지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 호국 보훈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시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지부장님 뵈러 왔는데요. 올해가 지금 6.25 전쟁 75주년. 맞습니다. 현충일 60주년이잖아요. 우리 지부장님 그 6.25 당시에는 16살이면 지금 우리 현재 중학교 3학년 정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지금 그 당시 학도병으로 가신 거예요. 그 당시 학도병은 중학교 이상은 전부 나오라는 거요. 그 당시. 그 기억하고 싶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지부장님 중학교 2학년의 나이 그 당시 이야기 조금 해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당시 1학년 때 6.25가 났는데 1학년 때는 뭐 분류도 안 해요. 그냥 허난 대로 하고 나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때는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씩은 시가지를 이렇게 돌면서 시가 행진을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물론 이제 시켜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군인의 노래들을 부르잖아요.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지금도 다 끝까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노래도 부르셨죠. 전우의 시체를 그렇죠. 넘고. 그거 뭐 그 학생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그 노래 잘 아시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할 거. 그렇게 중학교 시절에 전쟁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지부장님은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군인으로는 참전할 수 없는 나이였고 학생이니까. 그렇죠.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우리 집이 삼거리고 자니까 인민군들이 와서 전부 거기다 하루 저녁 자든 안 뜯어요. 낮에 이렇게 총을 이렇게 하고 쉬는 것 같아. 총을 쏘지르고. 그때 이 따발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북한에서. 기관총. 한 방으로만 쏘는 것이
저기인데 따발총은 한 번 쏘면 tur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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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르 여러 발이 나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여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때 내가 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낮에 보는 하는 낮에는 그냥 학생 같아요. 학교 다녀요. 그리고 밤에는 보초를 쓰는 겁니다. 보초를 오늘 저녁은 저기 가서 써라, 오늘 내일은 이렇게라. 지서에서 지서 순경들이 한 7, 8명 그때 있었어요. 아, 파출소에서 그러니까 보초를 쓰셨네요. 파출소에서 호출해요. 거기서 밥 먹고 의경들, 경찰들 이런 분들이 대여섯 명 있었는데 학생들 저하고 지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은희은, 은씨들이 고부가 많아요. 은희은, 은희태 다 돌아가시고 네. 지금 한 서너 분 남았어요. 네. 그분들이 또 보초 쓰고 그런 일을 하고. 그 지부장님 예.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힘든 시간에서 태어나셨고 예.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요. 이 아픈 역사를 다시는 이제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정신 그리고 이제 우리 호국 영령을 또 기리는 그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 맞습니다. 그리고 보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생존에 계신 어른으로서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후세들에게 전쟁의 아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이걸 숭상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 우리는 변함이 없어. 그 정신이 호국, 그 다음에 국가관념, 호국 영웅들의 그 고마움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운동 금지라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그걸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사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윤 전북특별자치도 지부 6.25 참전유공자 지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90세가 되셨고 주변에서 많은 우리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크실 것 같아요. 아이고 말도 모르네요. 대부분 평균 연령이 90대 중반 정도가 되시죠? 예, 중반. 93세, 4세 그렇게 됐고요. 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6.25는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너무나 인명들이 아까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목숨을 다 가는데 한 번은 그 정읍서 일이네 정읍경찰서에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50여 명을 차에다 싣고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보도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장소 고부면 입성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입성리라는 데다가 그때는 금을 파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금을 파는 장소인데 거기가 웅대기가 2개가 있어요. 저희들은 다 가봤습니다. 그 현장도 가보고 거기다가 트럭에다 싣고 와서 자기들이 도망가니까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그런 게 내가 지금 생각에 인민군 역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잡아간 사람도 있고 일반 죄인들도 잡아갔는지만데 그 우리에다 사람들을 40~50명을 갖다 넣고 둔부항 방죽에다가 거기 옆에가 이제 금을 팠던 데라 돌이 있어요. 그놈을 그냥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사람 넣어놓고 이렇게 이런 참혹한 것을 내가 보고는 이 전쟁은 다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지금 눈물이 나요. 지금 뭐 동시대 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그 배고픔에 질병에 그래요. 힘들어하고 오늘 있는 너무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직접 그 보고시 고부란 데가 아주 그 유명한 데요. 조금 잘 사는 사람 데리다가 그냥 때리 죽이지. 습격 와가지고 사람 죽이지. 하루아침에 그때는 60년대 6.25가 바로 나서가 아니라 1년 지나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 51년도 후반이나 됐을 거예요. 습격 와가지고 사람을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24명을 죽였어요. 머릿속에 남아요, 지금도. 24명을 젊은 사람들을. 이제 그것이 6.25 전쟁이 나니까 법이 그렇게 없어. 우리가 뭐니 해도 그래도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온 6.25 참전 유공자들이 그 지금 후손들까지라도 후손들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얼마 뭐 많이 가야 2, 3년, 3, 4년 그 정도 하면 우리가 끝나야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들 쉽게 말하자면 후손들이 6.25를 지킬 수 있는 그 유족 회원들이 이렇게 일제 단결해서 6.25 정신을 이어가도록 나라에서 협력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아이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6.25 참전 유공자 이재윤 전북지부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참전 용사자 평균 연령이 이제 90대 중반입니다. 많이 살아야 2, 3년 이런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고요. 오래오래 더 사셔야 되겠고 예우 또한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광남 지부장님, 벌써 월남전 참전자 분들의 막내 나이도 70대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79살. 79이니까요. 예. 저희 아버지도 맹호 기갑부대 올해 80이신데 고엽제 이제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남일 같지 않고 저 역시도 이 세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라면 참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고강남 지부장님, 그렇다면 이제 뭐 고엽제 후유증을 통해서 또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전쟁의 후유증, 힘들게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예우를 그만큼 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거기 북한에 러시아로 이게 그 용병을 파병했지 않습니까? 북한 군인에 그 북한 군인들이 근데 거기 전사자가 뭐 5천 명이 지금 이제 그렇죠. 통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 때 그 텔레비 화면에 보니까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관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치자가 그렇게 국가에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에 파병한 그 대가로 북한에 얼마나 이렇게 바라는 게 많겠습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600불을 받았거든요. 그 병사 한 명당 병사 한 명당 600불을 받았는데 병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600불을 받아서 병장 봉급으로 54불만 받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전투수당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전투수당을 달라. 젊은 나이부터 계속 그걸 주장해 왔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기력도 빠졌다고 그러고 추진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자기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는 그래 국가에 공헌했으니까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돈이 45만 원입니다. 월 이제 45만 원이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요.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명칭은. 명예수당. 그렇고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주지 않습니까? 전북이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지금 당진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거기는 60만 원을 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4만 원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8만 원 이제 이렇게 시군들 보면 예. 전체적으로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만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60만 원 주는 데하고 예?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본부에다가 그렇게 지시사항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예, 말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렇죠. 예, 피력하셨고 아울러서 뭐 예. 수당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보훈 병원이 예, 없습니다. 예, 제대로 예.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광주로 가야 되고 예. 물론 이제 뭐 보훈 병원 전담 병원은 없습니다만 그 준하는 병원을 몇 곳을 이제 지정해서 겨우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좀 용병이라는 말씀을 써서 예. 더군다나 뭐 6.25 참전용사나 예. 전몰군경만 해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 전쟁터에 가서 돈 벌러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서 그 참 더욱더 잊혀져 가고 역사에서도 또 정부 차원에서 언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서러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하고 용병하고 이제 그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 용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를 총알바지 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예. 그 시기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이제 무기가 워낙 우세하니까 그냥 때려잡을 수 있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자가 많이 따르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조가 필요하고 우리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기다가 이제 투입시킨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또 전쟁의 명분화가 필요한데 예, 마침 예, 또 예,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손을 들고 우리가 먼저 파병하겠다라고 제안까지 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속에서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뭐 역사의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몰군경 유족회 김영도 지부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어렵게 살아온 성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2000 몇 년도부터 그나마 이 유족 수당이 좀 많아졌습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뭐 형편없이 부족한 수당을 받으셨던데.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이 보상금이 국가에서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2001년도까지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정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1992년도부터 전국에서 유자녀들이 집계를 했어요. 이제 중앙회로.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한 것이 10년 만에 그것도 2001년부터 7월 달부터 25만 원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25만 원. 네. 예. 전쟁 끝나고 몇 년 만에 혜택을 보는 거냐고요. 53년에 정전 휴전이었는데 2001년이면 2001년. 47년 지났어.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조금씩 조금 인상해서 온 것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형제들까지 나눠주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니까 그러면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수권자가 160만 원이면 그 사람은 그대로 받고 예. 이 형제들한테는 국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5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25만 원부터 주든지 우리 것을 뺏어다가 주는 거예요. 뺏어다가 나눠준다니까. 예. 그러면 160만 원 받던 사람이 형제가 4명이면은 한 4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지. 어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진짜 아버지도 유해를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13만 7천 명이 전사를 했는데 12만 6천 명을 지금도 못 찾았어요. 국가에서 지금 유족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 국가 재난 사고가 나면은 그 사망자 또 시신을 못 찾을 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서 이거 말하기 좀 저거하지만 이 앞전에 난 재난 사고에 보면 10억씩 이상을 줬어요. 우리 지금 총 보상금 받은 건 3억도 안 됩니다. 아버지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 예. 예.
그런데 아까 참전 수당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 수당마저도 참전해서 생존해 계신 분만 드려요. 전사하신 분은 빼버렸다고요. 예. 아니 참전 수당이라는 것은 참전했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전. 아, 전사했다고 안 주려면 그러면 생존 수당이라고 하든가. 예. 유자녀들을 갖다 더 울리고 있다고요. 이거 2번, 3번 이렇게 2중, 3중고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우리로서는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진짜 6.25 세대가. 참전 명예수당은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의 사망 시에 종료가 된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참전을 한 건 사실인데 돌아가셨다고 수당을 안 주느냐? 지금 이 말씀이신 겁니다. 아, 그러죠. 예. 아, 그러면 참전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얼마를 받으십니까? 이게 6.25 전쟁 참전 용사자의 유가족 자녀로서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 예. 국가에서 보상 그러니까 이제 다 형제가 많을수록 다르죠. 나눠 가져야 돼. 나눠 가지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이게 지금 보상금도 먹고 사는 문제니까 복지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많이 받던 아직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후퇴하는 복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갈수록 올라가지. 우리 수당은 줄었다니까요. 예. 이건 진짜 보훈부가 희생자 원칙, 보상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요. 예. 예우법 7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그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서 보상한다. 그래 맞겠죠. 희생이 크면 큰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이게 보상 원칙이에요. 예우법 7조. 보상 원칙을 국가보훈처가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위 6급 정도의 그 수당을 주냐고요. 예. 물론 이제 뭐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자면 예. 돌아가신 분들이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실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기억을 품고 삶을 잇고 있는 호국 보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동부보훈지청 신경순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 우리 전북의 보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북 동부보훈지청장 신경순입니다.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0개월 됐습니다. 예. 자, 동부보훈지청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생활 안정이랄지 의무가의 빈틈없도록 하고 있고요. 먼저 지난 6월달이 아시다시피 호국보훈달이었지 않습니까? 금년 6월 호국보훈달 햇살 행사를까지만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금년 호국보훈달에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주제로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와 추모행사 그리고 감사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특이했던 행사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KBS와 함께 했었는데요. 국가유공자 무학산 정상을 가다라는 주제로 우리 평소에 우리 거동이 어려우셔서 무학산을 가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 유공자분들이랄지 우리 6.25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 보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무학산에 우리 KBS 통신소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무학산 정상을 가는 행사가 있었고요. 지난 26일에는 우리 육군 향토사단 제35 보병사단과 함께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훈가족 유공자분과 보훈가족 70여 분을 오셔서 오찬을 대접하고 국악대 공연, 마술 공연 등 같이 함께했고요. 자, 지청장님,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걸 다 들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올해가 이제 광고 80주년 또 되는 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보훈 시설이나 보훈 문화 체험관이나 어떤 호국 보훈의 정신을 일상에서 좀 더 체험이나 알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동부부지청에서도 이를 우리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전북대학교 동인제 축제라든지 완주 대둔산 축제 같은 그런 지역 축제들에 저희가 참여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보호는 가치를 알리는 모두 보은 리멤버 히어로즈 보문화 체험관을 운영했었고요. 예. 우리 지역 현주시를 또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많은 관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지역 그 유명 베이커리와 함께 현충시설 여행 코스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우리 우석대 군사학과 학생들을 현충시설 서포터즈라고 그 자리에 임명하여서 우리 같이 젊은 세대들이 현충시설을 탐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와 네. 의료 정책의 확대도 필요해 보이는데 네. 올해 좀 시행되는 복지 정책이나 전북 동부운 지청에서 주력하고 있는 정책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빨리 뭐 간단하게 몇 가지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보호 대상자분들이 연령들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평균으로 78세 정도 되는데요. 매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에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우리 보훈 전북 특별자치도가 좀 아쉬운 면이 우리 도내에 보건병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탁병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전주 예수병원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51개 정도 병원들이 이제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올해도 한 7개 정도 좀 병원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요양시설이 나름대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도 확충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그 본인 부담금도 좀 낮추려고 좀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의료랄지 복지 쪽에 좀 더 치우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각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제 국가 유공자에게 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고강당 지부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국과 비교해도 가까운 충청도와 비교해도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이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2단계를 추진해서 이번에 이제 보훈부가 올해부터 이행 상황을 이제 매달 점검한다는 방침인데 우리 지역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일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 능력수당은 뭐 45만 원으로 다 누구나 참전하신 분들 다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전북 특별자치에서는 이제 호국 보훈수당이라고 명명하여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도에 2만 3천여 분 계시거든요. 뭐 전체 인구비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많게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시도들은 참전하신 분들,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랄지 참전 유공자 배우자랄지, 그러니까 6.25 참전 그분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는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의 거의 한 90% 이상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폭은 넓은데 그러다 보니 예산 한계에서 이제 단가 개념이라고 할까요? 편히 그렇습니다만 단가는 낮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또 각 시군에서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인상도 하고 현실화시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참 부끄럽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자체 그 재정 자력도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청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의 액수를 지역별로 좀 맞추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이제 법안 신설도 해야 되고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저희 이제 보훈지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현실적으로 아닌 거고 국가보훈부 정책부서이기도 하고 이제 주무부서에 있는 보훈부에서 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달 10일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보훈수당 참전수당이 지역별로 차등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규정을 맞추라는 지시가 있으셨고
그 전에 이제 법률 개정이 뭐 몇 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로 작년에도 박지혜 의원께서 이제 발의해서 한 것도 있고, 뭐 저희 보훈부에서도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지역별로 보훈수당, 호국 보훈수당 자체가 차등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개정은 법률 개정으로 검토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 차등 문제 아까 가이드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별로 지급되는 대상이 또 각기 다 다르고 또 금액도 뭐 저희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지만 뭐 일부 지역은 한 60만 원까지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균형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깎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패널분으로 우리 월남전 참전자 지회 고강남 지부장 그리고 전물 군경 유족회 김영도 지부장 나와 계시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님께 뭐 제안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네. 예, 김영도 지부장님. 예. 지청장님. 네. 네. 저기 우리 지금 그 보훈 가족들이 이제 나이가 전부 다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제일로 시급한 것이 이제 앞으로는 의료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보훈병원을 건립하기보다는 나는 그 위탁병원을 활성화제도 많이 더 활성화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병원급보다는 종합병원급을 더 확대 실시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거기에 좀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저도 뭐 본부에서 직접 의료 분야를 담당하지 않았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같은 소관 근무했었는데 사실 본부에서도 우리 유공자분들이나 우리 보훈 가족이 뭘 원하는지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병원이든 우리 유공자분들이 가셔서 하면 되는 뭐 모든 의료기관이 위탁병원 하든 좋겠지만 뭐 핑계 같습니다만 또 재정 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요즘은 이제 그 위탁병원을 하나씩 늘려가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최초에는 한 80여 개 있었던 게 지금 뭐 800개, 900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시에 그러니까 전 우리가 푸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위탁병원을 뭐 의원급보다는 이제 종합병원 쪽으로 좀 더 큰데 보훈병원을 못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훈병원을 제 친정님 보훈병원을 지려면 수천억이 들어가잖아요. 그 재원을 재원을 차라리 그 위탁병원 제도에다가 거기다가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 예산을 새로 또 그걸로 운영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예산이 또 충원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건축비뿐만이 아니라 건축비보다는 이제 뭐 건축비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가죠. 운영비가 더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우리 지청뿐만 아니라 본부 차원에서 계속 검토되고 있는 거고 지금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앞으로 물론 뭐 보훈대상자 계속 그 유입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제 수요가 의료 내지 요양 수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2년 전인가 저희가 의료 심의관실이라고 의료를 정책 전문으로 하는 국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조금 서운한 가운데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강남 지부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고강남 지부장님. 그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그 지금 여러 가지로 요구는 많고 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지청장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그건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보훈병원에 가면 광주 보훈병원하고 저기 유성에 있는 충청권 있지 않습니까? 충청 남북도 뭐 이렇게 거기 권역하고 우리 전라남북도 광주 권역인데 그 보훈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순환기 내과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저번에 가서 목격한 사실인데 세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장님한테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호흡기 내과도 보험병원에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그 진짜 그 질환 가운데 아주 그 폐질환 같은 것들이 정말 건강에 위협을 누르고 빨리 이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호흡기 내과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흉원이 안 되고 또 갑자기 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그만두셨다고 그러면 처음에 병원에 그 근무하겠다고 해서 근무 계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없이 그냥 거기가 그 펑크 나 있는 그 현상에서 혼란이 아주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인력의 수급. 그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아까 요양병원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개인 부담금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염두가 안 나요. 그 대상자가 그만큼 좁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시설 좋고 거기 편의 시설 잘 됐다고 아주 속민하고 잘 국가가 공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수적인 부분은 이제 늘려나가면 되는데 지금 전주의 보훈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우리도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개인 부담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국가 유공자들한테 너무 그 개인 부담을 그걸 어떻게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전 제가 동부 보훈지청장 오기 직전에 이제 그 본부에서 그 업무가 제 담당 소방과였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뭐 우리 요양원이 전주 요양원도 있습니다는 시설이나 어떤 서비스면서 아마 최고인 것은 아마 지부장님이나 우리 보훈 가족도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자부담 부분인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뭐 민간 소규모 요양원을 가나 우리 전주 요양원을 가나 금액은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분의 차등도 없고 보훈 국가용자로서 보훈 가족으로서 차등도 없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인근에 이제 요양원을 들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제가 있을 때도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법에 이제 일부 부담하게 돼 있어서 아예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이제 그 자부담률을 낮추는 그 법령 개정 작업을 제가 하다가 내봤었는데요. 아마 조만간 그 부분은 완전 감면을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40% 정도, 20%죠. 20% 자부담하는 부분을 좀 뭐 대상별로 10% 내지 이제 우리 상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법령 개정을 우리 기재부하고도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아마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동부보훈지청장의 신경순 지청장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하실 말씀들은 많으실 텐데 준비하신 내용들 아마 10분의 1도 말씀 못하셨을 거라 봅니다. 또 다음에 또 모시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물군경유족회 김영도 지부장님.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어려운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보훈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강남 원론 참전자 지부장님.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병상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 전우 여러분 32만 5천 명 중에서 5월 말 기준으로 16만 6,550명만 생존자입니다. 숫자가 반절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유족 회원님들도 그만큼 숫자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유족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유족 승계를 지금 안 돼 있는 할 수 없는 법령이 지금 이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월남전 참전자 제외의 유족은 혜택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 승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첫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아까 참전 명예수당 국가에서 주는 돈 45만 원이라도 예. 거기를 근거를 만들어 주라. 70%를 이렇게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의료 혜택입니다. 그냥 그 한많은 세월을 그 민방인으로 계신 거, 유족회원으로 계신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의료 혜택도 없지. 아무런 받는 게 없으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 예. 나눌 수 있게 돼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통령님하고 27일 날 그 용산에서 이제 집결해가지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 하고 왔습니다. 하고 예. 왔는데 대통령님께서 보훈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인식하고 계셨고 우리 아까 제가 우리 동지 여러분이 전후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유가족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도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시고 이거 아까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들쭉날쭉한 것도 개선해 주기로 이렇게 또 아까 동부지청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예. 실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신데 여기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양과 이해오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곡을 지키기 위한 순간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자 앞으로의 이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또 우리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몰 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의 김영도 지부장, 월남전 참전자회 전북지부 고강남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만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